안녕하세요. 리더십 읽어준 남자입니다. 전 여태까지 1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컨설팅했습니다. 시간으로 따지면 700시간에서 한 800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여러 잡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휘둘린다거나 직원들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내가 사장이고 혹은 팀장이고 나이도 더 많고 윗사람인데 부하 직원들 눈치 보는 거 그거 진짜 유쾌하지 않거든요. 답답하고 내가 뭐 부족한가? 쟤네는 왜 저런가?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.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워딩을 좀 세게 내뱉는다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방식들은 다 틀렸습니다. 직원들한테 휘둘리거나 눈치 보시는 분들은 선하고 유들유들 하신 분들이라서 강하게 억지로 하는 게 어울리지도 않아요. 제가 딱 그런 유형인데요.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직원들한테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저한테도 충고를 해주더라고요.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뭐 이것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.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전달한 내용이었지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내가 친구처럼 보이나? 내가 나이가 많지 않은 편이라 직원들이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피드백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쿨한 척 이야기를 했지만 집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결심했습니다. 내 주장을 강하게 비춰야겠다.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제 주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강하게 꿋꿋하게 야 이게 맞아 라고 확언하면서 밀고 나갔습니다. 권위 있는 척을 한 거죠.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몇 개월 뒤에 다 퇴사를 하더라고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보고 꼰대라고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. 권위는 무슨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꼰대가 됐습니다. 저처럼 마냥 잘해주니까 무시당하고 휘둘리는 것 같고 또 마냥 강하게 하자니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를 꼰대라고 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.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권력술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읽어보고 직접 적용하면서 느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고개를 적게 끄덕이고 깊게 한번 끄덕이세요. 이건 제가 직원한테 배운 건데요. 한 번은 직원이랑 저랑 1대1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제 얘기를 빤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상하게 내가 뭐 말 잘못했나?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는 걸 파악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주종관계가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받아주는 쪽이 리드하는 쪽입니다. 이재용 회장님을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이재용 회장님이랑 1대1로 면담할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고개를 많이 끄덕일까요? 우리겠죠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계속 이렇게 끄덕일 겁니다. 이재용 회장은 들으면서 무슨 상담사 마냥 고개를 계속 끄덕이지 않을 거예요. 받아주는 쪽이 리드하는 쪽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왜 소통법에서 경청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질문을 던지는 쪽이 오히려 그 대화를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말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권위가 생기거나 주도권이 생길 것 같잖아요.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권위라는 건 여유에서 옵니다. 내가 이재용 회장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고개를 적게 끄덕이다가 한번 이해됐을 때 깊게 한번 끄덕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표정으로 하시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. 너무 무섭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소통을 안 하려고 하나?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. 자, 두 번째, 뛰지 마라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유와 관련된 겁니다. 뛰지 않으면 침착함도 생깁니다.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뛰어다닙니까? 안 뛰어다니거든요. 왜 영화들을 봐도 마피아 두목들 뛰어다니지 않잖아요. 왜? 자기한테 위협이 될 거는 없기 때문에.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내가 왜 뛰어다녀? 내가 왜 도망다녀? 이런 느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신호등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은 뛰시는 편인가요? 그렇다면 신호등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. 나는 내 페이스가 있는데 신호등의 페이스에 맞추려고 내가 무리해서 뛰게 되는 거. 이것도 우리가 권위를 잃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어디서 오냐? 자신감과 여유에서 온다.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에서 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, 부정어를 쓰지 않는다. 말끝마다 근데라는 말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근데라는 말,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로 바꿔주세요. 왜냐하면 근데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부정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. 직원 입장에서.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. 왜냐? 나를 인정한다라는 건 더 큰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. 애초에 나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날 인정해 주겠죠. 내가 뭘 하더라도.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
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자꾸 내 얘기를 부정해? 근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나를 담을 수가 없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대표님 중에 답정너식으로 소통하시는 대표님이 있었어요. 그분 본인은 자기가 직원들 잘 이끌고 소통도 잘한다 라고 자신만만하셨는데, 막상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심이 바닥인 거예요.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말끝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래? 이렇게 자꾸 자기 이야기, 자기 주장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른 사람이 없어요. 단지 월급이 좀 많은 편이어서 다닌다,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줘라,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오히려 10인 이하의 작은 조직은 다 반대하더라도 대표가 혼자 밀고 나갈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소통할 때만큼은 근데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혹은 그러니까를 사용해보세요. 말이 좀 엉성할 것 같지만요, 사람들은 문맥으로 이해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. 여기까지 요약해보자면 결국은 그릇이 큰 사람,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들이 권위를 가져다 주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고개를 적게 끄덕이고 뛰지 말고 부정어 금지하고 웃고, 이런 방식들이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기술이니까요, 바로 적용해보세요. 특히 저는 이 고개 끄덕이지 않는 거, 이걸로 직원들과의 기선제압이라고 할까요? 그때 항상 많이 먹고 들어갑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리더십, 직원 관리에 도움되는 컨텐츠 들고 오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